네, 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오늘 할 거는 PCA, 지난 시간에 PCA 했었잖아요. PCA 실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은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 한 번 더 쓸 거예요. 아이리스 데이터셋, 그 붓꽃 데이터셋 한 번 더 쓸 건데, 우리 한번 전 처리해 보는 건 예전에 했잖아요. 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워낙 유명한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사이킨런에 이미 로드 아이리스라는 함수가 구현되어 있어요. 근데 얘 사용하면은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이걸로 그냥 한 번에 불러오도록 합시다. 사이킨런의 데이터셋에 로드 아이리스, 저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데이터 로드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끄고, 네, 뭐지? 네, 여기서 네, 그리고 뭐 저 로드되는 벌써 됐네. 네, 한번 해봅시다. from scikit-learn의 dataset import load iris, 그리고 iris는 뭐 load iris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불러오고 그다음 아이리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PCA를 계산을 해볼 건데, 오늘 총 4가지를 해볼 거예요. PCA 계산을 4가지 방식으로 PCA를 계산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사이킨런에 있는 PCA를 사용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 수업 시간에 PCA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기억나세요?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한 다음에, 그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C를 구한 다음에 얘를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 그러면은 주성분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아이씨, 기억나야 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X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X를 각각의 축의 평균이 0이 되게 먼저 전처리를 한번 해주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각각의 축이 그 평균이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X 트랜스포즈 X 나누기 N 하면은 얘가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C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서 얘를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 그러면은 그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그 아이겐 벡터들이 주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방식으로 구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할 거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었는데, SVD를 활용한 아이겐 디컴포지션, SVD를 활용한 그 뭐야, 주성분 분석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파워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한번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직접 계산해보는 이제 그런 방법도 해볼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요거 두 개가 아이겐 디컴포지션이고, 얘가 이제 SVD고, 요거는 PCA에 있는 거 그냥 그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볼 거예요. 네, 좋아요. 네, 로드 아이리스를 하고 나면 그러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불러와집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는데, 보시면은 일단 아이리스 자체는 딕셔너리로 리턴이 되고, 여기 안에 이제 데이터라는 그 키 안에 numPy 어레이의 형태로 그 데이터 X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좀 내려보면은 요 타겟이라는 타겟이라는 키로 여기 그 y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이 뭐 아이리스 세토사, 뭐 1이 뭐 아이리스 뭐 버시컬러, 뭐 2가 뭐 아이리스 뭐 버지니카,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네요. 타겟 네임 해가지고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0, 1, 2로 그 y 값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전 처리할 필요 없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아이리스 저걸 사용하면 되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거는 scikit-learn에 있는 그 PCA를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뭐 여기 강의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from scikit-learn의 decomposition 이라는 곳에 PCA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 줍시다. PCA는 PCA 이렇게 하고, 여기에 파라미터로는 n 컴포넌츠가 있는데, 그러니까 몇 번째 주성분까지 찾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개 다 찾을 거니까 4로 주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줄 거고, PCA.fit 한 다음에 PCA.transpose 하면은 우리가 y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한 번에 구하도록 합시다. fit transform 하면은 이제 fit하고 transform까지 한꺼번에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y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x 먼저 만들어 줄까요? x 데이터 x는 iris의 이제 데이터 요거를 x로 가져오면 되겠죠. 네, 이렇게 fit transform에 x를 넣어주면은 이제 y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러면은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계산이 된 다음에 이제 y 값이 뚝 하고 튀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요거 PCA 계산하기 전에 매트플론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한번 x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x가 4차원짜리 데이터였는데 그 중에서 앞에 2차원만 뽑아가지고 한번 출력을 다시 해볼게요. import matplot library pyplot as plt 이렇게 하고 plt. 스캐터. 네, 스캐터하고 이제 x의 이제 0번째 축 그리고 x의 1번째 축 이렇게. 네, 컬러는 좀 이따가 plt show 이렇게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 익숙하시죠? 예전에 한번 봤었잖아요. 여기 한번 색깔도 칠해보면은 C는 저기 아이리스의 타겟이 이제 0, 1, 2니까 걔네들로 색깔을 칠하면 좋을 것 같고, 알파 값은 0.3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근데 그냥 X 데이터의 첫 번째 축이랑 두 번째 축만 그냥 이렇게 뽑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뭐 보라색은 따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초록색이랑 이제 노란색은 조금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y 값을 직접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 PCA를 통해서 차원을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y로만 바꿔주면 되죠. y로 바꿔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가장 분산이 커지게끔 이쪽 보는 방향을 이렇게 틀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의도한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 y 값을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y는 타겟 값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들이 조금 잘 구분돼서 표현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훌륭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PCA를 한다는 거는 여기 마침 그림이 남아 있네요. PCA를 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축 하나를 찾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축 하나를 찾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축을 찾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분산을 최대로 하는 그런 축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축에 대한 분산값이 얼마고 이 축에 대한 분산값이 얼마인지 궁금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축에 대해서 분산값이 충분히 크지 않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축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4차원 데이터지만 한 100차원짜리 데이터를 우리가 PCA를 통해서 차원 축소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주성분의 분산이 얼마고, 두 번째 주성분의 분산이 얼마고, 세 번째 주성분의 분산이 얼마고, 이런 걸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찍어보는 플롯을 우리는 스크립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크립플롯. 스크립플롯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그 분산값이 만약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축은 더 이상 정보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스크립플롯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직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스크립플롯을 한번 찍어 봅시다. 다시 말하면은 각 축에 대한 분산을 찍어 봅시다. 그 분산 값은 어디에 있냐면은 PCA에 여기 explained variance라는 데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4.2, 뭐 0.24, 0.07, 0.0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값이 4.2, 0.2, 뭐 0.07, 0.2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쟤를 스크립플롯으로 찍어보려면은 plt 플롯 하고 얘를 찍어보면 되는데, 근데 1부터 하는 게 좋으니까 뭐 레인지 1부터 뭐 5까지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점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스크립플롯을 찍을 수가 있고, 보면은 첫 번째 그 주성분에 대해서는 분산이 4.2인데 두 번째 주성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 분산값이 거의 0에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 이 첫 번째 주성분만 있어도 원래 데이터를 거의 잘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축까지 있으면은 더 아주 세밀한 정도까지 더 정보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 대세를 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만 봐도, 첫 번째 혹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봐도 거의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이킨런에 있는 PCA를 활용해서 우리가 차원 축소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차원 축소한 거죠. 이렇게 2차원으로.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주성분들이 구해지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뭐 표준 데이터 X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어떤 행렬을 곱하면은 선형 변환이 되는데, 그 선형 변환되는 그 매트릭스 A를 직접 구할 수가 없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이걸 하면,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하면은 이제 거기서 그 분산값이랑 주성분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다시 보세요.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런데 그때 그냥 좀 필요한 내용들만 좀 얘기를 드리면은, 뭐 원래 데이터가 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리스 데이터 셋이니까 4차원짜리 데이터고, 데이터가 좀 N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X라고 하면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X 트랜스포즈 X 나누기 N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X는 여기 각각의 축이 전부 다 이제 평균이 0이 되게끔 전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 어떤 벡터가 이런 수식을 만족하면은 그때 얘네들을 아이겐 벡터, 얘를 아이겐 밸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이 벡터가 뭐냐면은 주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수식을 만족하는 벡터들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걔네들을 뭐 v1, v2, v3, v4라고 하고 그때 해당하는 람다를 람다1, 람다2, 람다3, 람다4라고 하면 그때 cv1은 람다1, v1, cv2는 람다2, v2, cv3는 람다3, v3, cv4는 람다4, v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하나의 매트릭스 곱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c 곱하기 v1, v2, v3, v4 이렇게 컬럼 벡터로 얘가 람다는 이렇게 람다1, 람다2, 람다3, 람다4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뒤로 붙어야 돼요. 근데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v1, v2, v3, v4 하고 여기가 람다1, 람다2, 람다3, 람다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를 요 뒤로 옮기면, 다시 말하면은 양쪽을 얘가 지금 Q라고 하면 Q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Q가 오소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각각의 컬럼들이 전부 다 직교하기 때문에 Q 곱하기 Q 트랜스포즈 하면은 그냥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선택, 이게 선택인가? 아니네. 이건가? 네, 이렇게. 네, 여기에 뭐야? 좋은데? 네. 여기에 이제 V1, V2, V3, V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C라는 매트릭스를 지금 여기가 Q고 얘가 람다인데 Q, 람다, Q 트랜스포즈 이 세 개의 매트릭스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다 찾는 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고 나서 이 Q랑 람다를 구했으면은 이 Q 안에 있는 이 벡터들이 뭐라고요? 주성분. 그죠? 얘네들이 주성분이고 요 람다들이 뭐라고요? 얘네들이 분산이에요. 얘네들이 분산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그 넘파이의 리니어 알지브라 안에, 그러니까 LINALG 안에 EIGH라는 펑션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주는 애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넣어주면은 그럼 알아서 L이랑 Q 매트릭스를 구해줍니다. 그죠? L이랑 Q를 구해줍니다. 그럼 이 L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 L이 람다예요. 람다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분산값. Q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주성분. 그죠? 그럼 주성분 벡터를 구해요. 주성 벡터를 구하면은 그 해당 주성분의,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X가 있을 때 그 Q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그럼 뭐가 되죠? 앞에서 PC에서 봤던 fit 트랜스폼 맞나요? fit 트랜스폼 해서 나온 이 Y 값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자, 먼저 import numpy에 from numpy import linalg 요거를 import를 해주고 그 linalg의 eigen h, 여기에 이제 eigen 디컴포지션 해주는 건데 여기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해야겠네요. x는 먼저 iris의 데이터 요거고, x는 미리 x 빼기 x의 민으로 빼주고요. 평균으로. 엑시스는 1로 해야겠죠. 0으로 해야겠죠. 각 컬럼을 평균이 0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x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곱셈 x 한 다음에 얘를 x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뭐 x.shape의 0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len x 이렇게 해도 되죠. len x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구해지겠습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했고요. 뭐 잘 구해졌는지 볼까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졌어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입니다. 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죠? 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막 마이너스 0.04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첫 번째 축이랑 두 번째 축 사이에 이제 코베리언스가 마이너스 0.04니까 별로 관련이 없다. 그죠? 각각의 공분상 값들이니까 가장 그 관련이 높은 애는 첫 번째 축이랑 뭐 세 번째 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얘나 아니면 얘 이렇게 네 번째 축과 세 번째 축 사이에 이제 공분상이 크니까 여기에 의미하는 거는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니까 세 번째 축이랑 네 번째 축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아무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이고 어디 지워버렸네. 리니어 알지브라의 IAGH 여기에다가 C를 넣어주게 되면은 람다랑 Q를 구해주는데 이때 람다 값에는 이제 베리언스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그죠? 보면은 순서는 좀 거꾸로 돼 있긴 하지만 아무튼 보면은 4.2, 0.24, 0.07, 0.02 이렇게 베리언스가 구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이 구해지진 않았지만 이것도 한번 아이고 여기서 한번 다시 찍어볼까요? 여기서 다시 pca.explained variance 요거를 다시 프린트 해보면 지금 이렇게 4.2, 0.24, 0.07, 0.02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4.2, 0.24, 0.07, 0.02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숫자는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밸런스가 제대로 구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Q 매트릭스에는 이 지금 L 값이 아이고 다시 이제 L 값이 뒤에서부터 4.2, 0.24, 0.07, 0.0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맨 뒤에 있는 축 있잖아요. 요 맨 뒤에 있는 축이 첫 번째 주성분일 거고, 요 두 번째가 두 번째 주성분, 얘가 세 번째 주성분, 얘가 네 번째 주성분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컬럼들이 주성분이 되고 있으니까 요 X에다가 Q를 매트릭스 곱셈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새로운 Y 값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우리 맨 뒤에 있는 거랑 두 번째 있는 그 값들을 뽑아내 봅시다. 그러면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plt.scatter 해가지고 이 Y의 첫 번째 주성분에 해당하는 데이터 모든 L의 3 이렇게 Y의 모든 L의 2 이렇게 하면은 맨 뒤랑 그 바로 전 걸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C는 아이리스의 타겟 하고 뭐 알파는 0.3 이렇게 해주도록 합시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이랑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그림이랑 비슷한데 대칭이 돼 있죠. 대칭은 상관없습니다. 대칭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그냥 우린 그 관습적으로 주성분이 이렇게, 그죠? 다시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벡터가 반대로 이렇게 있어도 사실 얘도 주성분이잖아요. 그죠? 얘로 구하나 어쨌든 이 직선 위에만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방법으로 구했을 때는 얘가 구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둘 중에 이제 어떤 한쪽 방향으로 이제 구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으로 구해지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어느 방향으로 구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플로팅을 했을 때 여기에 뭐 좌우 대칭이 될 수도 있고 상하 반전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좌우 대칭도 되고 상하 반전도 동시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사용해서 한번 PCA를 해봤습니다. 됐죠? 이론으로 배웠던 게 실제로 동작하는 걸 확인해봤죠?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혹시?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찬찬히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시간이 넉넉하진 않을 것 같아서 얼른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VD를 활용한 PCA 계산법인데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사용을 해서 그 PCA를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데이터 X가 주어지면은 이 데이터는 다시 말하지만 그 각 컬럼별로 그 평균이 0이 되게끔 미리 전처리를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X가 주어지면 이 X 트랜스포즈 X 나누기 N을 통해서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C를 구합니다. 그죠? C를 구한 다음에 얘를 Q 람다 Q 트랜스포즈의 형태로 분할을 해서 그때 Q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그죠? 얘가 주성분이고 여기 들어가 있는 애가 이제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SVD를 통해서 더 간단하게 PCA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어떤 행렬이 주어지면 어떤 행렬이 주어지면 그 행렬을 Q랑 람다로 분해를 해요. 그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분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C라는 매트릭스가 분해하려고 하는 매트릭스가 꼭 정사각 행렬이어야만 해요. 그때만 Q 람다 Q 트랜스포즈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겠죠? 근데 SVD는 SVD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이제 쓸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그 쓸모를 지금 PCA 하나만 보고 있지만 요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쓸모가 있어요.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처리할 때 뭐 효율성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상적인 분석을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 정사각 행렬에서만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인 행렬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확장을 한 게 SVD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앞에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할 때는 이 M이라는 행렬을 오소고날 매트릭스 Q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람다로 이제 분해를 했었습니다. 그죠?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이제 각각 요 매트릭스의 각각의 축이 서로 직교한다는 의미예요. 얘네들이 직교하면 마찬가지로 그 가로로 봤을 때도 직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직교하기 때문에 Q 트랜스포즈 이렇게 곱셈을 하면은 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SVD에서는 어떻게 분해를 하냐면은 그 U랑 V는 오소고날 매트릭스고 시그마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예요. 시그마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의 형태로 어떤 매트릭스 X를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게 SVD의 핵심 내용이고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어떤 매트릭스, 여기서는 M이라고 썼네요. 이 M이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개의 매트릭스의 곱셈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도 표현을 한 것처럼 얘네들이 오소고널하고 얘네들도 이제 오소고널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방향이 반대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런 걸 다 하나 같은 걸로 봤을 때 이제 유일하게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요걸 볼게요. 우리가 x가 주어졌을 때 x 트랜스포즈 x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x 트랜스포즈 x는 x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 그냥 대입한 거예요. x랑 x 위치에다가 얘를 그냥 대입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전체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얘는 이 각각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하고 순서를 바꿔놓은 거랑 동일해요. 네, 그렇게 해서 v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u 트랜스포즈랑 u는 얘는 이제 오소고널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곱셈을 하면은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된 애랑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애랑 얘를 트랜스포즈한 애를 이렇게 곱셈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얘는 그냥 요만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값들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가 원래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주어진 x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x 나누기 n을 하면은 c가 되고 이제 그걸 이렇게 분해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x 트랜스포즈 x 나누기 n 한 n은 v 람다 제곱 v 트랜스포즈 나누기 n 한 거랑 같고 얘가 q 위에 식을 보면은 q 람다 q 트랜스포즈랑 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x를 svd 하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나온 v 있죠. 이 v가 사실은 q랑 같다. 그죠? 여기에서 구한 v가 그러니까 x에서 svd를 했을 때 구한 v가 요 c에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서 구한 q랑 동일하다. 그죠? 그리고 이때 그 여기서 구한 여기에 람다랑 여기 람다랑 다른데 람다 말고 뭐 다른 걸로 합시다. 뭐 t라고 합시다. t. 여기 t 이렇게 그 n t 제곱에 나누기 n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람다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t 제곱 나누기 n을 하게 되면은 얘가 분산값이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x를 svd 한 다음에 v에서 주성분을 뽑고 시그마를 제곱해서 나누기 n을 하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유, 네. 여러 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네, 이건 그냥 바로 합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리니어 알지브라 안에 이 SVD가 있는데 이거 사용하시면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활용해서 구하도록 합시다. from scikit-learn에 scikit numpy import lin alg 뭐 위에서 하긴 했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lin alg에 svd 여기에다가 입력 x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x는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 각각의 컬럼이 평균 0이 되게끔 이제 전처리를 해줘야겠죠. 아이리스의 데이터 받아온 다음에 x는 x 빼기 x.min axis는 0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구해주게 됩니다. 그럼 요 v 트랜스포즈를 구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v잖아요. 그러면은 v 트랜스 q라고 할까요? q는 이제 v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프린트 q랑 프린트 시그마 이렇게 두 개를 출력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여기 시그마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냐면은 요거를 제곱한 다음에 x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게 분산이 된다고 했어요. 보면은 4.2, 0.24, 0.07, 0.02 어디서 봤던 숫자들이 나오고 있죠? 분산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q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마찬가지로 y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x에다가 q를 매트릭스 곱셈 해주면은 그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출력을 해보면 plt. 스캐터에 또 똑같이 여기서도 순서가 이제 가장 큰 게 먼저 나오니까 이쪽에 있는 컬럼이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이 그 첫 번째 주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0, y에 1 이렇게 하고 c는 아이리스의 타겟 이렇게 하고 알파는 0.3 이런 식으로 합시다. plt show 이렇게 찍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하 대칭, 좌우 대칭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안 되니까 네,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이 됐다는 얘기는 PCA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그 SVD를 통해서도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SVD는 어려울 수 있는데 SVD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만 알고 봤을 때는 코드는 매우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거 여기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PCA를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파워 메소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구해볼 거예요. 요 그 리니어 알지브라에 있는 이 아이겐 h, 그러니까 이 EIGH 펑션 말고 우리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근데 파워 메소드를 설명을 하려면 조금 파워 메소드를 이제 실습하기 전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뒤에 네, 좀 설명한 흔적들이 좀 남아 있는데, 자, 일단 파워 메소드란 어떤 거냐? 파워 메소드는 어떤 매트릭스가 있으면 C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이 C라는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수식을 만족하는 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 중에서 아이겐 밸류가 제일 큰 애 있죠? 제일 큰 애, 걔를 구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C가 예를 들어 4차원짜리였으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는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4 그리고 람다 1, 람다 2, 람다 3, 람다 4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크고라고 했으면은 그 파워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건 못 구해요. 얘네들은 못 구하고 얘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요. 근데 이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하는 방법은 이 C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건 받아들이세요. C 그리고 어떤 랜덤 벡터를 하나 만들어요. 이제 걔를 V0라고 할게요. 두 개를 곱셈을 하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벡터 V1이 나오겠죠. 그죠? 새로운 벡터 V1이 나오는데 요거를 크기가 1이 되게끔 정규화를 합니다. 그럼 V1 뭐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렇게 구한 벡터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V1 여기다가 그냥 프라임 빼고 쓸게요. V1을 넣어줘요. 그럼 새로운 벡터 또 V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V2가 나올 건데
이 v2를 다시 여기다 넣어줍니다. v2. 그럼 이제 v3가 나오겠죠? 그럼 v3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럼 v4가 나오겠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cv 해서 나온 벡터를 여기다 넣어주고 또 계산한 다음에 넣어주고 계산한 다음에 넣어주고 계산한 다음에 넣어주고 이렇게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면은 이 v가 결국에는 한 곳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으로 수렴을 하게 됐는데 걔가 주성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성분. 그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어떤 C라는 매트릭스를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 그러면 Q 람다 Q 트랜스포즈 요걸로 변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됐었냐면은 V1 아이고 V1 V2 V3 아이고 V4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람다 1, 람다 2, 람다 3, 람다 4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V1, V2, V3, V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V1에 람다 1에 V1 이렇게 더하기 V2 람다 2 V2 더하기 V3 람다 3 V3 더하기 V4 람다 4 V4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지금 얘랑 얘랑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C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맨 앞에 있는 얘가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 걔에 해당하는 벡터 맞죠? 요거 곱하면은 뭐가 돼요? 4 곱하기 4짜리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죠? 그럼 C 빼기 얘를 하면 그럼 얘네들만 남잖아요. 그죠? 다시 C 빼기 람다 V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또 매트릭스가 되는데 걔를 뭐 V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에서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랑 라지스트 아이겐 벡터는 누가 돼요? 이 V2랑 람다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V1 람다 1을 구한 다음에 C에서 얘를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V2 람다 2를 구하고 그럼 C 프라임에서 또 얘를 빼주고 그 다음에 또 그 V3 람다 3 구하고 빼주고 요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아이겐 밸류랑 모든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졸리죠? 잠 깨세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배경은 이렇게 되고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구현할 거예요. x는 똑같이 그 아이리스의 데이터 얘를 이제 가져오고요. 그리고 x는 미리 x의 민으로 빼주도록 합시다. 전처리 하는 거예요. 엑시스는 0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합시다. x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곱셈 x 나누기 x len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우리 이제 반복해서 계속 그 빼줄 거니까 얘를 좀 복사를 해둡시다. C에 카피해서 요거를 M이라는 매트릭스로 복사를 해둘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랜덤 벡터를 만들 거예요. 랜덤 벡터 V는 numpy array 근데 이제 컬럼 벡터로 만들면 편하니까 랜덤이니까 numpy가 없네요.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하고 np에 랜덤에 landn 해서 랜덤 벡터를 하나 만듭시다. 근데 4,1짜리로 컬럼 벡터로 만들게요. 로우 벡터 말고 컬럼 벡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생긴 벡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v가 정규화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v를 그 v의 크기로 나눠줄게요. v 나누기 그 numPy의 리니어 알지브라에 놈이 있으니까 놈을 임포트를 합시다. from numpy linalg의 놈 임포트를 해서 놈의 v 이렇게 하면은 v를 v 크기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놈 v가 1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뭐 0.999면 사실상 1이니까 뭐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v를 랜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제 매트릭스에다가 v를 곱셈을 할 거예요. 매트릭스 m에다가 v를 매트릭스 곱셈을 해요. 그럼 새로운 vp라는 애가 만들어졌겠죠? 그죠? vp라는 애가 만들어졌어요. 얘 vp도 한번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겠죠. 값은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 크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또 크기를 1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때 그 크기를 1로 만들어 주기 전에 얘의 크기가 분산값이 되는 거라서 이 크기를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vp의 놈 얘를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numpy의 놈의 아니죠. 놈이 제가 임포트를 이렇게 했죠. vp 이렇게 람다를 구해 놓고 그 다음에 vp를 vp 나누기 놈 vp 람다로 구했군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럼 이 과정을 vp를 구하고 나서 이제 다시 v에다가 vp를 넣어주면은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이걸 반복하면 되는데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실행해 놓고 처음에 프린트 v를 해보면 네.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값을 제가 한번 코드를 잃어버렸어요. 잠깐만요. 네. 다시 짜긴 귀찮으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원래는 이런 벡터였는데 얘가 한번 이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또 한 번 거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몇 번 하니까 더 이상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첫 번째 주성분,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때 이 람다 값이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2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포문을 통해서 한 20번만 반복해도 충분히 그럴듯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네들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m 빼기 v 곱하기 v 트랜스포즈 여기다가 람다를 곱해줘서 그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m을 구합니다. 그죠? 새로운 m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짓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또 하고 그죠? 근데 이걸 계속 코드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 포문 한 번 더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만 하면은 되겠죠? 4번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4차원이니까 이렇게 v 랜덤하게 만들고 파워 메소드를 통해서 v 구하고 그러니까 v랑 람다 구하고 m을 이제 우리가 구한 v랑 람다를 사용해서 그 성분을 빼주고 그 m에서 다시 v 구하고 람다 구하고 또 빼주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마다 구한 그
L 값이랑 벡터 값은 여기다 저장을 해주도록 합시다. L에 append 람다, 그죠? Q에 append V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린트, 마지막으로 L은 numpy로 바꿔주고, 그렇게 Q는 numpy hstack 사용해서 얘를 쌓아주면은 L이랑 Q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 얘가 이제 람다들이고 얘가 이제 Q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렇게 구했으니까 그 마지막으로 y 값을 구해보면은 y는 이제 x에다가 q를 매트릭스 곱셈하면 나오는 거고, 그죠? 매트릭스 곱셈하면 나오고, 또 plt 스캐터 플롯 사용해서 잘 계산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거랑 요거 출력해보면 이렇게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왔다는 건 PCA가 성공적으로 잘 계산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PCA를 계산하는 4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11시 45분까지 수업이죠? 네,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질문 있나요? 저는 시간 부족할 줄 알았는데.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어려워요? 여태까지 했던 실습 중에 오늘이 제일 어렵죠.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네,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세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는 영역이라서 의문을 가져주셔야만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얘기해봐야 계속 똑같은 소리밖에 못하거든요. 뭐 저는 이미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이해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알아두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 이런 그 행렬 처리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 기회, 그러니까 PCA 공부하는 기회에 좀 뭐 SVD나 뭐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나 이런 거 좀 미리 다시 복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안 했죠. 팀 클래스 관련 뭐 공지 안 드렸죠. 네, 일단 요거 녹화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